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얘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상입니다. 2022년 11월 말 기준 4,000개 육박하는 사회적 기업이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토크쇼에서도 그동안 100여 개에 가까운 사회적 기업가를 만나서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 한국 사회적 기업의 수장을 맡고 계신 고진석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2023년 새해 인사부터 해야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현재 2023년 경제적인 토크쇼 첫 해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는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한국 사회적 기업 중앙협의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 벌써 약 8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무지하게 제가 SNS를 보니까 네. 정말 하루 24시간이 부족하실 것처럼 바쁘게 다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SNS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은 SNS를 접은 지 꽤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전국의 회원님들께 활동을 좀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활동하는 부분들을 SNS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고요.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5월 18일 날 중앙협의회 상임대표로 선출되고 무엇을 가장 먼저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우선은 전국의 회원님들을 좀 찾아뵙고 네. 어려운 게 무엇인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전국을 좀 많이 다녔고요. 네. 그리고 한 기업이 뭐 여러 현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저희 지부장님들이 이사회에 임원으로서 한 기업을 운영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정관에는 이사회를 4차례 하도록 네. 명시가 돼 있지만 원래 저희 이사님들과 함께 무려 8번이나 이사회를 진행을 하면서 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전반적인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데 좀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스탬프 이사회가 아닌 살아있는 이사회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예, 뭐 굉장히 좀 즐겁고요. 사실 전국에 뭐 현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공유도 하기 때문에 네네. 이사님들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뭐 저도 막내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님들과 함께 노력하고자 역대 회장님들보다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현장을 챙기시는 모습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우리 회장님 이제 개인 이야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제가 회장님을 좀 이제 뒷조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대학 졸업하고 자활센터에서 10여 년 근무하셨죠? 네, 10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주 희망협동조합 설립하셨죠? 네. 우선 그 희망협동조합, 뭐 이름 자체가 어떤 희망을 주는 협동조합 같은데 네. 그 제주 희망협동조합 네. 소개를 간단히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이 당시에는 많지가 않아서 네. 뭐 자연스럽게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분들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특히 일을 제공해주고 또 근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활 공동체, 지금은 자활기업이라고 하는데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네. 하게 됐고요. 제가 입사를 했을 때는 2009년 정도였고요. 2010년도쯤에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분들이 매달 정부 양곡을 지원받는데요. 네. 이 정부 양곡을 배송해주는 사업을 저소득층 분들이 직접 하면 여러 가지 사업적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이 부분들을 전국 자활센터와 함께 사업으로 연계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 제주도는 제가 사업을 좀 실무자로 맡아서 뭐 추진할 수 있었고요. 이 사업 이름이 이제 희망나눔이 사업인데 이 희망나눔이 사업을 토대로 제주희망협동조합을 창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거? 어려움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제주도에 네. 또 자원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장 어려웠던 거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만. 네. 자활기업으로 그 노동자 협동조합을 창업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실 아까 자원 말씀도 해주셨는데 초기에는 자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았고요. 특히 자활이라는 제도 안에서 창업과 경영을 좀 지원하고 직접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경영상 경험도 부족했고 네. 자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웠던 거는 그 자금 문제가 좀 솔직히 많이 어렵습니다. 네. 차량을 이용해서
운송 서비스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돈이 좀 네.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량도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뭐 2억 원에 가깝고요. 특히 뭐 택시 혹시 아시죠? 네, 택시. 영업용 허가권이 이제 매매가 됩니다. 네네. 화물 운송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1천만 원, 최근에는 거의 3천만 원 이상, 예, 뭔가 운송업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이 이렇게 돈을 많은 자금을 통해서 갖춰줘야 되는데요. 저소득층 주민분들과 청년분들이 초동주체가 돼서 창업을 하다 보니 이 자금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서 뭐 저를 비롯한 임원분들이 월급을 다시 재투자하고 예, 개인으로 개인으로 뭐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사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가장 좀 어려웠던 거는 경영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네네.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고 우리 취약계층 주민분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인생을 겪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작은 회계 문제부터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찬찬히 같이 공부하면서 해와야 했던 그런 다사다난한 과정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잘 굴러가죠? 예. 초에 저희가 매출 8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20억 예, 좀 거의 육박하고 큰 기업이 있고요. 됐네요. 네, 그리고 경영 안정은 이미 충분하게 수익권을 좀 달성하고 있고요. 모든 차량이 이제 법인 소유고 예, 노동자 운송하시는 분들이 노동자 조합원으로서 직접 운송을 원칙으로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들러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현장이 물류센터가 아직은 좀 시설이 낙후돼서 예, 뭐 그렇게 기대를 할 만한 비결은 아닙니다. 우리 회장님 과거 이야기는 그렇고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제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공동 대표 또 제주 사회적 기업 협의 회장을 역임하고 나서 지금 이제 중앙협의 회장이 되셨잖아요. 자, 이제 먼저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현황에 대한 어떻게 지금 현황이 어떤지 시청자분들께서 그동안에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가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를 이렇게 어우르는 이야기를 회장님께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부담이 있고요. 사실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아직 젊은 나이에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 몸담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선배님들보다는 좀 막내로서 이 사회적 기업 가들의 모임이나 또는 협의체에 실무를 주로 맡아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간협의체 민주적 운영이라든가 또는 뭐 갈등 조정, 역할에 대한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국의 사회적 기업 대표님들께 인정을 받아서 한 젊은 친구가 한번 새롭게 사회적 기업을 좀 이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좀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사회적 기업은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이래 벌써 누적 인증 기업 수가 4,200입니다. 뭐 예비 사회적 기업 제도를 제쳐두더라도 굉장히 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고요. 통계 자료를 보면 2021년 한 해 500개 사회적 기업이 증가를 했습니다. 매년 500개씩 증가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회적 기업의 양적 확대에 굉장한 성과로 또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원래 6%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예산은 몇 년 사이에 크게 증가 없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좀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은 초기 5년 동안 창업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사회적 기업들은 마땅한 지원이 없이 현장에서 묵묵히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에 기여하는 노력들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창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사회적 기업이 가장 제도화가 잘 돼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 창업에 도전해 오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사회적 기업들이 지원을 많이 받는 곳이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15년 동안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 속에서 이 10년여간의 사회적 기업들은 사실 별도의 지원 없이 현장에서 묵묵히 사회적 기업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정부 지원이 끝난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생존율을 이렇게 보면 정부 지원 끝나고도 약 한 85%가 넘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85에서 한 90%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지금 생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동안에 이제
2007년 이래로 계속 양적 성장은 했던 것 같고 이제는 질적 성장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2022년 말로 제3차 사회적 기업 기본 육성 계획이 이제 끝났고 네. 금년부터 제4차 사회적 기업 육성 이제 기본 계획 하에 이제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잘 또 육성을 할 텐데 우리 중앙협의 회장으로서 2023년도 금년도에 펼쳐나갈 주요 정책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우선은 한기업 조직의 고도화입니다. 우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2009년 설립 이래 한국의 사회적 기업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은 사회적 기업 정책 초기이기 때문에 전국의 회장님들과 그 소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종의 이사회와 공동대표단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의사결정과 정책 활동을 주로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천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생겼고 각 지역을 넘어서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들이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이 벌써 15년이 지났고 앞으로 더 나은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하고 함께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사회적 기업의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키우고 그분들을 지원해서 지역에서부터 인정받는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의 조직화를 네.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것을 해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한기업 조직 내의 정관 변경이라든가 네. 또는 의사결정 체계를 좀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요. 사회적 기업 정책 활동입니다. 2007년 제정 이후에 2012년 마지막 개정되고 10년 동안 법 개정이 없었습니다. 네네. 법 개정이 없었다는 거는 10년 동안 정책 기조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말이 무색할 만큼 급변하고 네네. 있는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사회적 기업 연구와 관련한 교수님과 박사님 등이 사실 정책의 변화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네네.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기업도 지난 11월에 국회에서 우리 여당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새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좀 네. 진행을 했고요. 저희 한기업은 민간주도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 강화를 비전으로 네.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기업 민간 판로 활성화입니다. 최근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언론사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국정감사에도 지적됐지만 사회적 기업 판로 지원 체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네. 높습니다. 저는 공공중심의 판로 시스템은 그 한계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계속적인 국가 지원은 사회적 기업 성장의 한계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번에 죄송합니다. 네. 특히 모델로는 경북종합상사와 대구무한상사라는 사회적 기업 민간판로 조직이 있습니다. 종합상사하고 무한상사. 네. 대단히 전국에 있는 사회적 기업 하면 그 두 개 조직을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죠. 거의 아주 없습니다. 성공적인 모델이죠. 아주 성공적인 모델이고요. 매출도 100억을 넘어서서 네네. 이제 수백억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모델이 사실은 대기업의 판로 플랫폼과 연계해서 사회적 기업 물품을 판로를 지원하는 민간 자발적인 조직체인데요. 이제 이러한 모델을 좀 전국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기업이 좀 나서서 신한카드사의 신한올덴몰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앞서 말한 종합상사 네트워크라는 전국 조직과 함께 ESG 상생과를 개설하는 데 협의를 했습니다. 네네. 현재 런칭 중이고 있고요. 네. 한기업은 사회적 기업 물품을 이런 민간 판로, 특히 대기업 플랫폼을 이용해서 고객님들의 접근성을 좀 높이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SK행복날의 우리 소반몰이나 신한금융그룹과 계속적인 MOU 등을 통해서 판로에 대한 협력 방안과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 생각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기대가 되네요.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 스스로가 어떤 정부 지원보다는 이제는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춰서 어떤 영리 기업이 되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ESG가 일반 영리 기업도 이제 ESG 활동을 하다 보면 이거나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ESG 경영이랑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 경쟁력을 갖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정부에서
인증기업이 나오잖아요. 인증기업이 나오면 저는 우리 한 기업에서 인증된 기업 명단이 나오면 정말 인증 축하한다는 축하 전부라도 하나씩 쳐줬으면 좋겠어요. 예. 올해 좀 하세요. 네, 좋은 아이디어 예. 감사하고요. 바로 실행할 수 네네.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청년들 이야기 한번 하죠. 네. 우리 이제 회장님 청년 맞죠? 예, 원래 딱 40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법상 따지면은 55세 넘으면 취약계층이잖아요. 저는 취약계층인데.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청년 사업가들이 있어요. 저도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청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려운 점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까 금융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판로 이야기, 금융 이야기 이런 것들 많이 어렵게 하는데 우리 청년 사업가들 위한 정책도 펼치신다는 반가운 소리를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이죠? 예, 우선 저는 원래 딱 40이고요. 이제 만으로 나이가 바뀐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대를 아직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올해 그냥 39이세요. 올해. 네, 올해죠. 죄송합니다. 예, 딱 39이고요. 사실 저도 30대 초반부터 창업에 앞장서서 경영을 하다 보니 매일 그 어려움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돈이 없죠. 자본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사회관계망도 좀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의욕만으로 창업을 성공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이 뭉치고 소통하고 교류를 해야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사회적 기업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 기업이 함께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의 목소리를 우리 한 기업 이사회에 담아낼 수 있도록 이사회 참여에 대한 보장을 정관에 명시할 수 있도록 지금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경주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 박람회 때 7월 달에 열렸죠. 작년 7월에. 죄송합니다. 네. 작년 7월 달에 네. 열린 사회적 경제 박람회 때 청년 사회적 기업가 50분 정도를 모시고 함께 소통을 했는데요. 저는 필요한 게 무엇인지 금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제안을 해 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그런 건 없었고 사실 소통에 대한 네. 요청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놀라웠던 개인적으로는 좀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이 매번 모일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하고 또 청년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나 또는 연계 등을 저희 한 기업이 좀 나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사회적 기업의 미래가 청년 사회적 기업가와 청년 사회적 기업 근로자에게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인 활성화에 대한 요청을 또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열린 한기업 정책토론회에서 저희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취약계층 인정에 대한 요청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 사회적 기업 근로 경험이 있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가산 제도 등에 대한 정책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곧 지침이 발표되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안에서 보면 이제 성공적인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 단계에 진입한 사회적 기업가들이 꽤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지금 이제 청년 창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과의 멘토 멘티 관계를 계속 엮어주면 옛날에 그런 걸 좀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시도를 하다가 또 이제 멈춰버렸는데 지속 가능하게 그런 걸 좀 가면 생태계가 상당히 탄탄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거 대장님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예,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의견 감사드리고요. 반영할 수 있도록 자,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 임기가 이제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회장님께서 임기 내에 이런 거는 꼭 하겠다. 물론 회장 처음에 출마하셨을 때 공약도 있을 거지만 이제 막상 그때 당시에 내놓은 공약과 회장을 맡고 나와서 보니 이제 또 현실이 또 녹록히 않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임기 내내 이런 거는 꼭 해야겠다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회장님의 속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네.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 저도 취임 이후에 많은 현안들이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해결하고 소통해야 될지 좀 정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법 체계가 아닐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일에 15년이 지났는데 지난 10년간 법 개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네. 드렸고요. 특히 우리 사회적 기업은 뭐 굉장히 좀 성공적인 정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유사인증 제도가 많이 좀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모델로서의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탄탄하게 국민들과 사회 전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토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는 좀 사회적 기업 정책이 좀 변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기업 학계진흥원, 그다음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육성법 개정에 본격적인 활동을 네. 시작하자라는 구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기업의 비전을 민간주도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 강화로 이제 발표를 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을 통해서 인증 제도를 좀 혁신하고 네. 점진적인 등록제를 전환에 대한 검토를 좀 네. 실행하고 또 공적 자조금에 대한 설치, 네. 사회적 기업 의무 보수 교육 제도에 대한 신설, 사회적 기업 간 연대 협력에 대한 법적 제도화에 대한 내용을 네. 저희는 우선 목표화하고 네. 있고요. 다만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는 한 기업, 즉 민간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기업 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기조에 맞고 현장의 사회적 기업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의 변화를 좀 이끌어내고자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활동에 우리 새 정부, 국회, 진흥원,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TFT를 구성해서 정책 워킹 그룹을 좀 만들자라는 네.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기업은 어떻게 하면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하고요. 뭐 학계 전문가, 또 새 정부의 기조 방향, 그다음 국회 관련된 분들의 의견, 또 우리 진흥원의 의견도 잘 담아서 네. 사회적 기업 정책이 좀 잘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정책 변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 정부와 국회, 학계, 현장 전문가, 진흥원 등과 함께 육성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우리 회장님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사회적 경제에 몸담고 있는 모든 임직원들이 아마 회장님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두 마리 토끼를 추구하는 게 사회적 경제 조직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법과 제도 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적 경제 조직의 권리나 이익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고진석 회장님이 동분서주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금년 한 해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보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환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